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산학관 소통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포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희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동재단이 협력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산업계의 요구와 대학 교육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대학과 기업 간 상호 소통의 체계 구축을 위한 메시지 제공, 그리고 산업 분야의 인재상과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 역량에 관련하여 산업계와 대학 간의 인식과 입장에 대한 소통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차례입니다. 포럼 시작에 앞서서 지난 토요일에 참사가 있었죠. 이태원 사고 사망자를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착석해 주십시오. 이 묵념의 의미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행사는 앞으로 박수와 어느 정도의 환호성 같은 것들은 여러분이 마음으로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포럼도 엄숙한 분위기에서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김우송 원장님을 대신해서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도양회 수석부원장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수석부원장 도양회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 모두가 슬픔 속에 있는 이 국가 애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산학관 소통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주제 발표 및 패널 토론에 참여해 주신 산업계 및 대학 관계자분들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포럼을 준비해 주신 교육부와 연구재단, 산학협동재단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계와 대학 간의 소통을 확대하고 대학 교육과정의 개선을 통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사업을 시작한 지 어느덧 1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가 계속 성황을 이루며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산업체 여러분들과 또 대학의 교수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산학관 소통 포럼을 통해 산업계의 요구와 대학 교육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서로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발판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교육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한국공학교육인증원과 교육부의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에 관심 어린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200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16회를 맞이한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는 학생들이 재학 기간 동안 학업 활동과 성과에 대한 체계적 관리 능력, 자기 개발 능력, 그리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고 진학과 취업 등 향후 진로를 위한 인터뷰 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작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전파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바쁜 학업 일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과 훌륭한 학생 포트폴리오가 나올 수 있도록 일선에서 지도해 주신 지도교수님 그리고 대학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수상하게 된 학생들에게는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의 이 경험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포럼을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과 참석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인사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도양회 수석부원장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포럼의 일부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의에 참여하시는 패널분들 제가 한 분씩 호명해드리면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SK텔레콤의 송일섭 부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천천히 올라와 주십시오. 네, 송일섭 부장님이십니다. 이어서 동서대학교의 김선용 교수님 무대 위로 마찬가지로 모시겠습니다. 네, 한 분씩 착석해 주십시오. 영남대학교의 윤성민 교수님도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학생들을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양대학교의 장건호 학생, 네, 어서 오십시오. 영남이공대학교의 정강성 학생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산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산업계의 부장님 그리고 대학의 교수님들, 학생들까지 다양한 조합으로 이번 토의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SK텔레콤의 송일섭 부장님을 모시고 현직자가 알려주는 취업 실전 스킬에 대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더의 4가지 역량이란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건데요. 학생들이 취업을 넘어서 세계 진출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 아마 얻을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부장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나와주셔서 발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쪽에서 해야겠네요.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숭실대학교에 있고요. 예, 초빙 교수로 있습니다. 예, 사실은 SK텔레콤 HRD 부장을 10년간 하고 있고요. 잠깐 이제 회사는 휴직을 하고 숭실대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또 SK텔레콤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저는 IT 쪽에 대한 그 경력들이 있고요. 그리고 HRD를 10여 년간 진행을 했었고 현재는 지금 통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좀 보이는데 저희 아이들은 나중에 또 소개를 또 시켜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글로벌 리더가 되어야 될까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그 한국 사회가 너무나도 그 정해진 길들만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눈앞에 있는 그런 문제들만 해결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나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타인을 향한 눈을 저희들이 가져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국만이 내가 사는 세상이 아니고 글로벌이 내가 사는 세상이다라고 했었을 때 본인의 행복들을 더 크게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또 아시겠지만 기성세대들 저를 포함해서 아시겠지만 삶이 나를 이끌게 되면은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내가 삶을 이끌고 가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더가 우리 한국에 과연 많이 있을까? 물론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은 글로벌 리더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더의 그 4가지 역량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역량,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세계가 지속 가능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 그리고 IT 능력, 그리고 금융 역량, 통일 역량으로 이렇게 4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이제 HR들을 하면서 우리 많은 친구들, 신입사원들 교육을 시켜봤고요. 그리고 경력사원들도 교육시켜봤고, 그리고 팀장들 교육, 임원 교육까지 다 해봤습니다. 10여 년을 하면서 이런 능력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본 것들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역량, IT 역량, 금융 역량, 통일 역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역량은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에도 많은 외국에 계신 분들이 외국 분들이 들어오십니다. 근데 그때 대부분들의 외국 분들이 참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한국 분들과 잘 어울리세요. 그리고 잘 소통하세요. 그리고 저희 문화에 많이 이렇게 흡수되셔가지고 잘 지내십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과연 이제 해외에 갔었을 때, 그리고 외국 회사에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할 때 얼마만큼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IT 역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사회생활을 프로그래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이렇게 면접을 이제 보실 수도 있고 이제 심사관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즘에는 너 영어 잘해?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영어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너 코딩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그 질문 하나 때문에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합격 불합격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IT 역량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뭐 전문가적인 어떤 역량을 다 가지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테크놀로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개요와, 그리고 단 몇 개월이라도 코딩을 해본 경험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문과생이었습니다. 학부 때는 문과생이 특별히 더 필요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테크놀로지가 접목되지 않은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 역량들을 갖추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금융 역량입니다.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서 스스로 금융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많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게 뭐죠? 주식, 그 다음에 가상화폐, 비트코인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이 가지고 계신데, 사실은 충분한 교육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사거나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런 금융 역량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그 공부하는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통일 역량입니다. 통일 역량입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저희 대한민국이 통일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그 통일 대한민국이 됐었을 때 여러분들 각각의 그 영역에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될지를 고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역량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가짐을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세계를 품어야 되고, 한반도의 통일을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태어난 이유, 소명을 가슴에 품는 그런 글로벌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명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수능 준비하느라고 너무 정신없이 달려오셨죠. 그리고 대학에 들어왔더니 대학에서도 조금 쉴만하니까 1년 쉴만하고 2년 쉴만하니까 또 취직 시장으로 내몰리는 상황이죠. 저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들만 앞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삶이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명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아는 것이 사실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소명들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고 그리고 결정하시고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실은 동영상이 다 들어있는데 이것까지는 지금 못 보여드리고, 얼마 전에 제가 교회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저희 학생들 한 30명, 대학부 학생들 30명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가서 직접 이렇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세운 학교고 노벨상을 받은 분들이 거기에서 12명이 나온 그런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토론회를 가졌는데 정말 학생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정말 많이 학생들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학교 교환학생이라든가 각종 단체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십시오. 나 바쁘니까, 나 지금 여기 공부해야 되니까, 나 뭐 해야 되니까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기회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꼭 활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학생들 같이 데려간 학생들 가운데서 나 이스라엘에 있는 히브리 대학교로 오겠다라고 그 앞에서 이렇게 또 선언한 학생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봤던 세상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니까. 여러분들의 눈을 크게 이렇게 펼치시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은요, 내가 본 만큼 생각합니다. 내가 보지 않았는데 생각할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좋은 대학원들이 많이 있지만 해외에 있는 그 대학원들을 트라이 하셔가지고 많은 경험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취준생들은 외국 회사들을 꼭 경험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회사원들은 회사 해외 출장이라든가 주재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어에 대한 정복 계획을 꼭 세우시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이 안 좋으니까 해외로 가셔라, 그거 아닙니다. 한국에도 정말 훌륭한 회사와 대학원들과 많이 있지만 해외에 대한 경험을 더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IT에 대한 것들은 다 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46차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몇 년도냐면 2016년도거든요. 2016년도인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왔고 일했던 삶의 방식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혁명이 나오고 있다. 벌써 저희가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가는 세상들은 훨씬 더 놀라운 세상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IT 역량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딩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과생들 꼭 배우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공이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다, 데이터 사이언스다 하신 분들은 탑티어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대학교만 이렇게 졸업하고 좋은 좋은 대기업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탑티어가 되실 수 있도록 석박까지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탑티어는 뭐냐면 그 IT 쪽에 있는 알고리즘까지 건드리는 수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탑티어는 해외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좀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데이터 사이언스가 아니신 분들은 내 전공하고 접목할 수 있는 IT랑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융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문가의 강의를 청취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러줍니다. 성인식을 치러주는데 바르 미츠바라고 그러는데 이때 되면은 우리 결혼하면은 축의금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인식 때 많은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이 오셔가지고 돈을 줘요. 축하한다고, 성인이 됐다고. 그때 모았던 돈으로 이 친구들이 대학교를 가기도 하고 대학교를 졸업해서 벤처를 창업하기도 하고 대학교 안 가고 그냥 벤처 창업하기도 하고 그런 시드머니를 그때부터 불리기 시작합니다. 13세부터.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냐면 돈은 버는 게 아니라 불리는 거다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 다른 그 전문가들의 강의를 좀 많이 청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통일이 되면 우리 민족의 변방의 역사를 끝내고 세계 중심의 역사를 쓰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임진각의 도계다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우리 송기정 선수 있죠. 송기정 선수가 1936년도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송기정 선수가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베를린까지 기차로 갔습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는 순간 그 일들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한반도가 물류와 인류의 인적 자원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들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통일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실제로 DMZ 방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그래서 결론은 이런 부분들을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원래 한 2시간짜리 이렇게 강의하는 건데 짧게 하려고 그랬더니 꼭 운동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을 꼭 준비하시는 우리 대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월트 디즈니라든가 구글에 있는 그리고 유명하신 시인 철학자들이 다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소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떤 소명?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소명, 내가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소명, 그 소명들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루 훌츠라는 미국 역사상 최고의 코치가 있습니다. 그 코치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운 것이 아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특별하게 돼서 정말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글로벌 리더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SK텔레콤의 송일섭 부장님의 강연을 먼저 들었습니다. 단순히 취업 실전 스킬뿐만 아니고 한 명의 좋은 인간이 되기 위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은 느낌도 받았습니다. 유익한 강연 정말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산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봤다면 이제는 학교 측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산업계 죄송합니다. 산업계 수요 기반 대학 교육 우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 주제로는 동서대학교의 김선영 교수님과 영남대학교의 윤성민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서대학교 김선영 교수님의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서대학교 소프트웨어 학과에서 학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제 김선용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2022년도 산업계 관점 대학 평가라는 것을 이제 지원을 해서 AI 분야로 이제 우수한 평가를 이제 감사하게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희 학과에 이제 산업계 산학 협력을 위한 교육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이제 자리가 마련이 된 것 같은데요. 앞에 말씀하신 이 송일섭 부장님 내용보다는 재미는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학과에서 이런 산학 관련된 교육들을 하고 있다를 공유를 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크게 이제 저희 학과에서 만들어 놓은 이제 AI 관련된 산학 협력 모델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학과의 이제 산학 관련 특장점 그리고 실제 산학 협력 우수 사례, 실제 실적을 위주로 좀 정리해서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학과의 이제 모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요걸 가지고 이 모델을 가지고 학과를 운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모델인데 스킬갭 제로화를 위한 AI 산학협력 모델입니다. 스킬갭 제로화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학생들이 4학년을까지 이제 학교 과정을 마치고 딱 졸업을 해서 현장에 투입되는 그 시점에 그때 능력과 그때 동시에
그 업체에서 학생에게 요구하는 능력, 그 스킬의 차이를 스킬 갭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걸 최소화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좋은 직장에 가서 내가 거기서 리더가 되고 실제로 뭐 나고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싶어 할 텐데 그때 이 스킬 갭이 줄어들어야 제로화가 돼야 이제 실제로 그 기업에서 좋은 역량을 펼칠 수 있을 거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킬 갭 제로화는 사실 물론 교과 과정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저희는 그거 외에 다양한 산학 관련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합니다. 크게 저희가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게 이 졸업 요건인데요. 학생들이 무조건 졸업하기 전에 1회 이상 현장에 가서 실전 투입이 돼서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필수 졸업 요건으로 세워놓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졸업 프로젝트를 할 때도 그냥 단순히 교수님과 학생 간의 프로젝트가 아닌 업체가 매칭이 돼서 실제로 기획부터 개발까지 그래서 평가까지 받는 것을 필수로 이수를 해야 저희가 졸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 크게 두 가지를 내세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실제로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그 스킬에 가까워지는 그런 것을 목표로 저희가 인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IFS라는 교내 현장 시스템이라는 것인데요.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그 산업체의 환경을 그대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학교 안에다가 이런 산학 협력 공간을 이제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IFS라는 것을 통해서 뭐 앞서 말씀드린 그 학생들이 무조건 현장 학습을 가야 되는데 실제로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저희 학교가 부산에 있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인데 그 기업들이 실제로 학생들을 받고 싶은데 공간이 없어서 못 받고 이런 경우도 많아서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은 현장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인턴십을 수행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 IFS 시스템을 통해서 오히려 기업에서 담당자분들이 오셔서 학생들이 학교로 출근을 하면 여기서 직접 교육을 하시고 개발을 가르치시고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장소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카운트를 해봤더니 총 15개 기업 정도가 이 IF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을 인턴십을 수행을 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이런 실적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델은 이제 산학 공동 프로젝트인데요. 크게 저희가 뭐 범위랑 규모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세 가지 프로그램 중에 첫 번째는 이제 클래스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 캡스톤 디자인입니다. 캡스톤 디자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학교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업체의 매칭을 무조건 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아이디어를 낼 때부터 그리고 멘토링을 받고 최종 평가를 받는 데까지도 이제 업체 대표님 혹은 뭐 실제 실무자가 오셔가지고 직접 교육을 해주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학생들이 예산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가르치기 위해서 학생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소진하고 결과 보고를 하고 이런 과정도 곁들여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가운데 있는 것은 산학 공동 기술 개발이라는 건데 요거는 한마디로 쉽게 그 R&D 프로젝트를 기업과 같이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업체가 같이 조인해서 학교에서 지원을 해서 장기 단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뭐 예산을 좀 많이 줍니다. 그래서 장기 같은 경우는 1년 기준인데 1년에 3천만 원 정도 이제 학생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게 예산을 주고 있고 또 단기 같은 경우에는 좀 짧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지만 1,000만 원 내외의 예산을 편성해서 학생들이 직접 개발까지 해서 시제품까지 만들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교육 인턴십인데요. 저희가 해외 교육을 많이 보냅니다. 실제로 많이 보내는데 주로 이제 명문대를 컨택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가서 교육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쪽에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산호세 대학교에 보내면 그 산호세 대학 주변 실리콘밸리 소재의 기업들과 매칭을 시켜서 실제로 AI 관련된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실제로 저희가 저희 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AI 심화 트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운영을 합니다. 사실 AI 관련된 전공을 저희가 개설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학과로 저희가 하지 않고 전공으로 한 이유는 학과를 만들려면 사실 좀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뭐 부수적인 필요한 일들이 많아서 저희는 일단은 전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공은 뭐 어떤 개념이냐면 학생들이 저희 소프트웨어학 학생들이 3학년 돼서 이제 선택을 합니다. 이 심화 트랙에 진입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나는 심화해서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이 전공에 들어가면 복수 전공,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학교에서 저희 또 체계 이수 체계 중에 MD라는 게 있습니다. 마이크로 디그리. 그래서 요거는 12학점을 이수를 하고 추가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수를 하면 이제 이수증을 발급해 주는 그런 이수 체계인데 요거 3개 MD까지 해서 3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학생들이 이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AI 공학 전공, 빅데이터 전공 2가지 전공을 저희가 심화 교육으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화 트랙 같은 거를 운영할 때나 또 저희 학과의 이제 교육 과정을 운영할 때 단순히 교수님들과 학생들 의견만 반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매 학기별로 이제 교과과정혁신위원회라는 것을 개최를 하는데, 이 위원회 구성은 이제 그 부산 지역의 그 업체 대표님들을 다 모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항상 오셔가지고 같이 논의하고, 그래서 매년 교육과정을 조금씩이라도 개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업계 관점을 최대한 반영해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제 융합연계 전공이라는 것인데요. 이 전공은 이제 비전공 학생, 그러니까 비소프트웨어 전공 학생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고민을 하다가 IT를 접목하자, AI를 접목하자,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계속 발전이 될 테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이제 제공을 하는 전공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 저희 학교에 이제 가장 좀 인기가 많은 학과 중에 영상 애니메이션 학과라는 학과가 있습니다. 영상 애니메이션 학과가 되게 경쟁률도 높고 한 학과인데, 이 학과 학생들이 이제 AI 공학과 합쳐진 전공을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컨텐츠라는 것을 할 수 있고, 실제로 뭐 AI를 기반으로 이제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뭐 모션을 딴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이 전공에 이제 진입을 해서 현재 복수 전공, 부전공, 마이크로 디그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수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가치 확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 학교에서 갖고 있는 지식이나 그 기술들을 이제 주변에 지역에 이제 펼치자라는 프로그램인데, 뭐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까지도 대상이지만 사실 기업체들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지금 소프트웨어를 원래 하던 기업들이 요즘에 다 AI로 좀 넘어가고자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교수님들이 이제 AI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직접 기업에 가셔서 이제 멘토링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기업의 그 AI 전환도 저희가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수 사례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저희가 그 AWS랑 이제 그리고 파트너사인 이테크 시스템이랑 MOU를 작년에 맺어서 MD 과정을 하나 개설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MD인데 학교에서 4가지 과목을 이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AWS 특강을 수강하고 파트너사 탐방을 하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이 AWS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도록 기획을 했고, 이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에 한해서 실제로 AWS랑 파트너사인 이테크 시스템에 가서 장기 현장 실습 6개월간 이수를 하면 이제 취업까지 연계해주는 이런 MD 과정을 개설해서 올해 처음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5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3명이 현재 파견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과의 졸업 요건이 현장 실습 1회 이상 참여이기 때문에 되게 방대한 숫자의 현장 실습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대표만 좀 여기에 담아봤는데, 이 학생들은 실제로 해당 업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실제로 취업까지 연결된 학생들만 제가 담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방대한 양의 MOU 실적이 당연히 이제 저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산업계 관점 평가를 위해서 저희가 좀 카운트를 해봤는데, 2018년도부터 올해 2월까지 카운트를 한 결과 저희 학과에서만 119건의 MOU를 체결을 저희도 카운트 해보지 않아서 몰랐었는데 좀 많은 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협약들을 맺고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 현장 학습도 가고 취업도 되고 이런 것들이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과의 산학협력 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서대학교의 김선은 교수님의 발표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영남대학교의 윤성민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앞에 두 분께서 이제 IT 관련된 분야 쪽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토목 분야에 대한 그 사례를 말씀드릴 영남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학과장 윤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남대학교는 그 생각보다 역사가 좀 있어가지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페인트 칠 되어져 있는 걸 보면 역사가 좀 느껴지시죠? 그래서 지금 저희 학과가 1950년에 그 설립된 이후 처음 설립돼가지고 지금 72년 정도 된 학과입니다. 지금 현재는 토목공학과에서 건설시스템공학과로 학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이제 저희 그 학과의 산학협력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그 영남대학교의 그 산학협력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 학과가 어떻게 산학협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정부에서 그 링크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에게 이제 산학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제공해 주시고 있어 가지고요. 영남대학교에서는 그 링크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학협력 모델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5가지 산학협력 선도 모델을 구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좀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기업 협업과 관련한 그러니까 YU in MAC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쌍방향 산학협력 모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에서도 이러한 모델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산학협력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 전체적으로는 한 작년 1년 동안의 실적이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이제 서울 쪽에 있는 좋은 학교들에 비하면 이제 실적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방에 있는 학교 중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과의 그 산학협력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대학 주문식 교육 과정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토목 분야에서 중요한 그 설계와 시공 쪽에 기회를 갖기 위해서 토목 설계 분야에서는 그 다산 컨설턴트라는 엔지니어링 회사와 그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토목 설계 기법에 대해서 주문식 교육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목 시공 분야에 있어서는 그 화성산업이라는 그 대구의 지역 건설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와 같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건설 현장 관리 기법이라는 수업을 운영을 해서 매년 2018년부터 지금 4년 동안 쭉 이어져 오고 있고요. 거의 그 4학년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실제로 수업을 듣고 그걸 통해서 이제 취업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남대학교에서 이제 학교 전체 차원에서 이제 취업 및 창업에 대한 모델을 그 링크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구축을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건설시스템공학과에서도 매해 이런 현장 실습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꾸준히 거의 과거에는 훨씬 더 많이 보냈었는데 이게 저희가 코로나라고 하는 그 재난 기간이라는 걸 생각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꾸준히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 학과가 보통 한 정원이 학년당 한 7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이 현장 실습에 참여를 해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그 취업 연계 교육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 2021년도에 그 전공 능력 기반 교육 체계 로드맵이라는 걸 작성을 했고요. 그때 일단 그 전공 능력과 전공 능력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관련 산업계와 직군별로 필요한 연구 역량들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그
교육과정 체계를 구축을 했고요. 사실 이건 2021년도 기준이라서 지금과 좀 약간 다릅니다. 사실 또 그 새에 또 최근에 어떤 트렌드를 반영을 해가지고 교육과정 계속 개편을 하고 있고요. 특히 보시는 것과 같이 산업협력 및 취업 연계 교과목 같은 것들을 개설을 해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학년 때부터 학생들이 이런 산업협력을 통해서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그런 이런 교육과정의 어떤 개편이라든가 질 관리를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학과장과 교육 인증 PD, 그러니까 취업 담당 교수 3인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 학기 말에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로부터 만족도 조사도 하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들의 어떤 자기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바탕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매년 이런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하기 위한 그 한류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제 저희 학과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링크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학협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 이제 추가로 여러 가지 산학협력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2019년도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휴스타 대경 혁신 인재 양성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냥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요. 거기에서 저희 학교가 물산업 혁신대학이라고 하는 신청을 해서 저희 과하고 환경공학과, 그다음에 화공학부의 항공시스템공학 전공이 같이 융합 전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산업과 관련되는 그 인재 양성 사업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매 학기마다 매년 그 산학 프로젝트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산학 프로젝트를 하게 되어졌고요. 이것도 이제 제가 지도를 했었는데 그 지역 업체인 한도 엔지니어, 참여 업체인 한도 엔지니어링과 저희가 산학 프로젝트 수행을 해가지고 평가도 되게 좋게 받았던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가 아니라 대학원의 인력 양성 사업에서도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시는 스마트 디지털 엔지니어링 인력 양성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참여를 해오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학원생들 위주로 하는 산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이 기회가 같이 이제 학부생들도 같이 기회가 되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산학연구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영남대학교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표해 주신 세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부터는 산업계가 바라보는 대학 교육을 주제로 패널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의에는 이미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의 입장을 대표하는 두 학생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소파에 앉아서 같이 인터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질문을 좀 5분께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송일섭 부장님인데요. 예. 앞서서 사실 그 코딩, 영어 능력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코딩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 포함해서 대학에서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꼭 배워서 가야 한다라는 게 혹시 또 있습니까? 우선은 코딩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게 이제 우리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 익숙하지도 않고 네네. 그리고 해본 적도 없고 그거는 이제 이과생들이나 하는 거다, 공대생이다 하는 거다라는 그런 선입관이 좀 있는데 이제는 절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과라고 할지라도 국문학과라고 할지라도 코딩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학부가 국문학과입니다. 예, 국문학과고 한 20년 전에 제가 코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그냥 독학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LG 쪽에 있는 그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때 결정을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것이 제가 사실은 저희 메인 잡은 HRD입니다. HRD. 그래서 우리 구성원들의 교육을 다 책임지는데 그 HRD를 할 때 그 IT 역량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지금은 테크놀로지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건데 문과생들 특히 3개월이라도 6개월이라도 지금 IT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널려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꼭 교육을 받으시고 그것도 좀 힘드시다 그러면 저희 그 국가평생진흥원 쪽에서 국평원 쪽에서 진행하시는 K무크 있지 않습니까? K무크에 있는 그 코세라 과정들 그런 과정들을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만약에 학생분들 계시겠지만 코딩은 한 번씩 꼭 배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하시면. 근데 지금 숭실대학교 초빙 교수로 예. 네, 그 학생들에게도 말씀은 전해주실 거잖아요. 저는 어디 가서든지 다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이 교육 쪽에 네. 몸담은 지가 한 20년 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도 보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보고 학교에서도 보면 너무나 이런 역량들을 갖추고 있으면은 본인의 꿈과 비전을 다 달성할 수 있는 친구들 이게 너무 많은데 네. 그런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좌절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역량들을 갖추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들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학생들 산업계에서 원하는 것들을 교수님들께서도 모르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너희들이 해야 해 하지만 그런 게 또 학생들에게 말만 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과정을 금방금방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좀 이런 것들은 쉽지가 않다 하시는 것들이 혹시 있으세요? 먼저 김선윤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희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산업계에 이제 계신 분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는 있긴 하는데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것을 바로 반영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뭐 교육 과정이라는 게 확 바뀌어서는 안 돼서 되게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학교육원이라는 조직을 하나 만들고요. 그래서 그 산학교육원을 통해서 개설할 수 있는 그 연 학점이 150학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 학과별로 뭐 분배를 한다면 한 학과당 한 2과목 정도는 저희가 산학 요구를 반영해서 바로 즉시 개설할 수 있는 그런 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과도 이제 그 교육과정 혁신위원회에서 나온 그런 의견들을 반영하는 교과목을 즉시 개설하는, 그러니까 뭐 교문처에 뭐 이렇게 그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개설하는 게 힘드니까 네네네. 그런 과목들은 이렇게 바로 즉시 개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또 방법을 네. 어떻게든 찾아내셨습니다. 그러면 영남대 윤성민 교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네, 뭐 아마 그 학과나 분야마다 산학협력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많이 다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희 같은 토목 건설 분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현장에 가서 어떻게 구조물이라든가 인프라스트럭처가 지어지는지를 경험을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제 과거 이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현장 실습을 가더라도 사무실에만 있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부분들을 늘리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뭐 교육 과정은 사실 저희 학교는 좀 자유롭습니다. 필요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걸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사실 이제 그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게 사실 저희 토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최신 트렌드라고 하기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되게 검증되고 안전하게 사용되어 오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최신의 요즘에 이제 스마트 건설이라고 하는 최신 이슈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스마트 건설 기술과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강의도 개설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공마다 또 다르기도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네네. 학생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두 분은 코딩 잘합니까? 네, 좀 배웠습니다. 좀 배우셨습니까? 어떠세요?
저는 못합니다. 못함. 그러면 한 석 달 반년만이라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을 좀 하시고 대학교에서 산학 협력 관련해서 또는 나는 이런 강의는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됐다 하는 것들을 하나 정도씩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많으면 좋습니다만 일단 하나씩만 얘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장건호 학생 먼저 얘기를 해줄까요? 네. 사실 저희 공학도들은 결국에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전공 지식들도 물론 많이 도움이 되지만 결국에는 그런 전공 지식들을 활용해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곧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학교에서만 있다 보면은 그런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을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건양대학교에는 병원이 이제 같이 있거든요. 건양대 병원이 같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의료공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의료 현장에 계신 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이제 학교에서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님 분들과 함께 면담을 하고 또 그렇게 현장에 계신 분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문제점들을 들어볼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가지고 제가 배웠던 기술과 지식들을 활용해서 또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었고 그렇게 이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에게는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강의실이나 연구실에서 내가 얻은 것들을 현장에서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그런 목소리를 들어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게 참 좋았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 그러면 영남이공대 우리 정강성 학생은 어떻습니까? 저희 학교는 이제 전공 동아리 활동을 해가지고 자작 자동차나 비행기 활동 같은 걸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강의실에서 앉아서 배우는 게 아닌 현장에서 직접 자기가 설계를 해보고 제품을 만들어보고 테스트 해보면서 대회 출전해서 검증을 받아보며 이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더 활용한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그 대답은 지금 준비하셨어요? 아니면 지금 생각하셨어요?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신 거예요. 즉석입니다. 즉석 그렇게 말씀을 또 안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잘 들었습니다. 다시 부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부장님으로서 이제 교수님 말고 부장님으로서는 신입사원 이런 사원들이 좀 들어오면 훨씬 더 반갑다. 드디어 좀 반가운 인재가 들어왔구나 하는 그런 인재는 좀 어떤 인재입니까? 신입사원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신입사원들 들어오면 하나같이 다 우수하고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마인드의 차이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조직에 내가 기여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온 친구들보다는 어떤 본인 개인 쪽에 물론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고 저희도 지금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책까지 나오겠습니다. 예. 충분히 뭐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나는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조직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조금은 살짝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런 마인드 측면에 대한 교육들을 저희들이 또 좀 많이 좀 하는 편이거든요. 회사에서 따로 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뭐 이게 훈련으로 될 거는 아니지만 우리 젊었을 때부터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이기적이다 이타적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좀 예. 개인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요즘 세대가 그렇죠. 개인적인 것에서 저는 벗어났으면 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개인적인 삶도 중요하고 워크앤 밸런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좀 더 벗어나서 내가 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소명이라는 것에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나는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내가 그냥 사는 것에만 집착한다면 너무 불행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제가 우리 회사에서 많은 젊은 친구들을 보지만 이제 들어와서 후회를 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렇게 살려고 했나? 한 3, 4년 지나면 대부분들 또 그런 회의에 빠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굉장히 일을 즐거워하면서 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그 마음속에 나의 삶의 가치관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교수님들께서도 고민이실 것 같기는 해요. 우리 학생들을 잘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또 교수님들이시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혹시 힘든 부분은 없으세요? 김성 교수님, 예. 사실 그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학생들이 요즘에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을 면담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진짜 내가 이 IT, AI 쪽에 너무 하고 싶어서 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냥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 자리를 잡고 그냥 안정적인 회사원 생활을, 개발자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둘의 차이를 같이 교육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차이 있는 학생들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떻게 맞춰야 이제 학생들이 진짜로 원하는 진로에 갈 수 있을지 네네네. 이런 것들도 되게 고민이 되고 그렇게 공감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윤 교수님? 뭐 여기 두 학생도 계시지만 사실 아마 가장 요즘 최근에 이제 이게 취업을 하기 전 단계가 이제 학교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가장 젊은 분들이랑 같이 아마 만날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약간 이제 좀 다른 측면을 좀 봐야 되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그런 개인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그런 행동 양식 같은 것들을 사실 바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요. 그럼 결국은 이제 이미 기존에 있는 시스템과 기존의 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기성 세대들이 좀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오히려 그 젊은 친구들을 뭐 교육시켜 가지고 바꿔서 한다기보다 그 친구들의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 친구들이 어떤 행복감과 아니면 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냐를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또 새로운 말씀도 보태주셔서 더욱 의미 있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서 지금 우리 건양대학교 학생이 얘기했듯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지금은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그게 좀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저렇게 여러 가지로 왜 제공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교과 과정 외에도 실제로 이들이 좀 취업하고 나서 이런 거 해놓으면 도움이 될 텐데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과정 같은 것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이미 많이 하고 계시지만 윤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학교 네네네. 제가 잠깐 놓치셨군요. 네, 놓쳤습니다. 예. 교과 과정 외에도 네네네. 취업하고 나서 대학에서 미리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면 취업하고 나서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과정들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은 교육 과정 말고도 사실 많은 학교들이 비교육 과정, 비교과 과정 같은 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게 이제 아까 성혜섭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코딩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고 사실 되게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K목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저희 우리나라의 모든 되게 유명한 강의들을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수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가상 대학 같은 그런 공간이 있는데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그런 K목 프로그램 같은 걸 들어가가지고 원하는 어떤 그런 지식들을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고 또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꼭 학교에서 전공 교과목만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그런 배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욕구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김 교수님. 네, 그 저희 학교에 이제 교수님들 중에 이제 실제로 산업체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교수님으로 오신 교수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면 사실 뭐 물론 그 실력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생활적인 면에서도 이 학생은 좀 자유롭게 생활하잖아요. 근데 직장을 오게 되면 바로 이제
어떤 규율에 있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적응을 많이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트러블이 생겨서 저희는 사실 그 현장 학습을 무조건 보내는 이유가 사실 거기서 기술적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의 생활에 맞춰서 조직에서. 예, 조직 생활 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 것도 좀 많이 학생들도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여기 나온 학생들은 사실 그런 걸 잘 찾아서 한 학생들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전파를 해줍니까? 이런 거 너네도 한번 해봐, 후배들이라든지. 우리 정강성 학생.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학센터에서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학 관련 프로그램들을 제일 먼저 할 수 있어가지고 학교 익명 게시판이나 저희 동아리나 전공 심학 학생들이 있는 단톡에 이런 프로그램 있다,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왜 익명 게시판에 올립니까? 그냥 이름 하고 해도 좋은 내용인데. 저희 학교 게시판이 익명 게시판이 제일 큽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장건호 학생은 어떠세요? 네, 저도 약 한 2년 정도 학과에서 학술 동아리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 들어온 신입생이나 뭐 기존에도 있었던 그런 여러 학생들에게 항상 여러 가지 뭐 좋은 교육이나 그런 행사 같은 거를 참여를 하려고 많이 독려를 하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스스로도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그리고 산업계에서도 참 우리 젊은 친구들, 대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 자리에서 또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저희의 토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2분입니다. 11시 2분입니다. 11시 30분에 다음 행사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쉬는 시간을 자유롭게 가지시고요. 11시 30분에 다음 행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이고. 네, 여러분 쉬는 시간 잘들 보내셨는지요? 이제부터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시상식입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2007년부터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학생들은 포트폴리오 작성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온 활동과 성취를 정리하고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죠. 또한 자신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능력까지도 갖추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4년제, 2, 3년제 전국대학교에서 총 96편의 포트폴리오가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최종 27개 대학에서 45명의 학생들이 입상을 했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학생들의 포트폴리오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신 교수님들께 드리는 지도교수 공로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상 도와주실 분부터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시상은 윤구영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연구센터 소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윤구영 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애도하는 의미로 저희가 박수와 함성 소리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충분히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수상하실 분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는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나다 순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신성대학교의 김병수 교수님,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박태준 교수님, 영남이공대학교의 이재창 교수님, 영남이공대학교 이종락 교수님,
건양대학교 조용석 교수님 이렇게 총 5분을 무대 위로 모십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시상 지도교수 공로상 수상하시는 교수님들 모셨습니다. 제일 먼저 신성대학교의 김병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상장 지도교수 공로상 신성대학교 스마트 자동차 계열 김병수. 위 교수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주최하는 제16회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에서 지도학생의 학습 성과 관리 능력 함양으로 공학인재 양성에 기여하여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4일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원장 김우승 대신 읽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상장을 잘 펼쳐주시고 기념 촬영 아래에 있는 카메라를 보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신성대학교의 김병수 교수님이었고요. 이어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로봇공학과 박태준 교수님입니다. 상장 지도교수 공로상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로봇공학과 박태준.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하단에 있는 카메라를 바라봐 주십시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료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영남이공대학교의 이재창 교수님 상장 지도교수 공로상 영남이공대학교 기계공학과 이재창.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기념 촬영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남이공대학교의 기계공학과 이재창 교수님이었습니다. 다시 뒤쪽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이어갑니다. 영남이공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이종락 교수님을 모십니다. 상장 지도교수 공로상 영남이공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이종락.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정면 바라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시상은 윤구영 소장님께서 계속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건양대학교 의료 IT공학과의 조용석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상장 지도교수 공로상 건양대학교 의료 IT공학과 조용석.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면을 바라봐 주시고요. 네, 기념 촬영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교수님들 단체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을 펼쳐주시고요. 정면에 잘 보이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래에 있는 카메라 보시고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지도교수 공로상을 수상하신 교수님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계속 시상을 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학생들에 대한 시상이 이어집니다. 우수상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많습니다. 좀 많이 고생해 주십시오. 예. 호명하는 학생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제가 존칭 생각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고남욱, 건양대학교 권택상, 동양미래대학교 김동현, 전남대학교 김세현, 조선이공대학교 김승현, 강원대학교 박수민, 충남대학교 박정현, 인하대학교 박형순, 영남이공대학교 배현준, 대덕대학교 서두원,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신동환, 동국대학교 안정수, 한국교통대학교 원가영, 대진대학교 이규태, 경북대학교 이성호, 숭실대학교 이화원, 강원대학교 전진목, 한국교통대학교 정세흰,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조병돈,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조재훈, 명지전문대학교 최준영, 한양대학교 홍승한 학생까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수상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룹별로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남욱, 권택상, 김동현, 김세현 학생이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남욱 학생이 상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우수상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고남욱. 위 학생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주최하는 제16회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4일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원장 김우승 대신 읽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권택상 학생입니다. 상장 우수상 건영대학교 의료 IT공학과 권택상.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김동현 학생입니다. 상장 우수상 동양미래대학교 건축과 김동현.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엔 전남대학교 김세현 학생입니다. 상장 우수상 전남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김세현.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그룹이 상장을 받았고요. 기념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카메라 봐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뒤쪽으로 다시 돌아와 주시고요. 다음 그룹 이동하겠습니다. 김승현, 박정현, 박형순, 배현준 학생입니다. 제일 먼저 김승현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상장 우수상 조선이공대학교 기계설계과 김승현.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정현 학생입니다. 상장 우수상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박정현.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갑니다. 상장 우수상 인하대학교 사회인프라공학과 박형순.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학생 배현준 학생입니다. 상장 우수상 영남이공대학교 기계공학과 배현준.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4명의 학생들 양쪽에 2명씩 나란히 서주시고요. 기념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카메라를 봐주십시오. 중앙에 있는 검은색 모자를 쓴 작가님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그룹이 수상을 완료했습니다. 이제는 서두원, 신동환, 안정수, 원가영 학생이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제일 먼저 서두원 학생입니다. 상장 우수상 대덕대학교 기계설계과 서두원.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두원 학생. 네, 신동환 학생 이어가겠습니다. 상장 우수상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기계정보공학과 신동환. 내용은 같습니다. 신동환 학생이 우수상을 수상합니다. 안정수 학생. 상장 우수상 동국대학교 화공생물공학과 안정수. 내용은 같습니다. 우수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원가영 학생이에요. 원가영 학생. 상장 우수상 한국교통대학교 건축공학전공 원가영.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양쪽으로 2명씩 나뉘어서 기념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쳐다봐 주시고요. 언제 셔터가 울릴지 모릅니다. 네, 잘 찍혔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뒤쪽으로 학생들 돌아가 주시고 이규태, 이성호, 전진목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규태 학생부터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상장 우수상 대진대학교 전자공학과 이규태. 내용은 같습니다. 우수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상장 우수상 경북대학교 전기공학과 이성호. 축하드립니다. 네, 전진목 학생. 강원대학교 전진목 학생입니다. 상장 우수상 강원대학교 전기전자공학 전진목. 내용 같습니다.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3명의 학생도 2명 1명으로 나뉘어서
기념 촬영 진행합니다. 네, 완료됐습니다. 3명의 학생 뒤쪽으로 다시 가주시고요. 조병돈, 조재훈, 최준영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조병돈 학생부터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우수상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 기계정보공학과 조병돈.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상장 우수상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소프트웨어 학부 조재훈.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최준영 학생 상장 우수상 명지전문대학교 전자공학과 최준영.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 3명의 학생도 따로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카메라를 바라봐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뒤쪽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함께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영 소장님께서 많은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자, 아래에 있는 카메라 보시고요.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이제 우수상 수상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머지 학생분들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렇게 기분 좋은 수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큰 소리로 제가 외쳐드려야 맞습니다만 여러분 다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국공과대학장 협의회장상입니다. 시상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 김우승 원장님을 대신해서 도양회 수석부원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찬가지 제가 호명하는 학생은 이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나다 순으로 마찬가지 부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권준, 전북대학교 석찬휘, 영남대학교 이승진, 부산대학교 이영훈, 경희대학교 이재현,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진성욱, 동국대학교 최시은, 인하대학교 최재혁 학생까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방금 보셨죠? 쭉 뒤쪽에 한 줄로 서 주시면 됩니다. 한국공과대학장 협의회장상 지금부터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권준 학생부터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상장 한국공과대학장 협의회장상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로봇공학과 권준. 위 학생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주최하는 제16회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4일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원장 김우승 대신을 걷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양회 수석 부원장님과 함께 기념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권준 학생이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석찬휘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상장 수여하겠습니다. 상장 한국공과대학장 협의회장상 전북대학교 전자공학과 석찬휘.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수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카메라를 쳐다봐 주십시오. 예.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영훈 학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한국공과대학장 협의회장상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이영운.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수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념 촬영도 진행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카메라 쳐다보고, 예, 고맙습니다. 이제 진성욱 학생의 순서입니다.
상장 한국공과대학장 협의회장상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산업경영공학과 진성욱.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진성욱 학생이었습니다. 이어서 최시은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상장 한국공과대학장 협의회장상 동국대학교 정보통신공학 전공 최시은. 내용은 같습니다.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정면 바라봐 주시고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최시은 학생이었습니다. 최재혁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상장 한국공과대학장 협의회장상 인하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최재혁.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념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수석 부원장님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나누어서 서 볼까요? 네,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수상 마치겠습니다. 이제 수석 부원장님께서는 계속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공과대학장 협의회장상을 모두 시상했습니다. 이어서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상입니다. 호명한 학생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명지전문대학교 김나연, 동국대학교 김성준, 명지전문대학교 김윤희, 영남이공대학교 김현수, 동국대학교 김혜민, 동아대학교 박소영, 공주대학교 박신희, 동국대학교 박현지, 금호공과대학교 윤건홍, 신성대학교 주원석,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최유병, 조선이공대학교 천상호, 인하대학교 한결. 자, 이번에는 도양회 수석 부원장께서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상을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김나연 학생을 앞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상장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상 명지전문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김나연. 위 학생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주최하는 제16회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4일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원장 김우승 대신 읽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명지전문대학교의 김나연 학생이 제일 먼저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성준 학생이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상장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상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김성준.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정면 보고 기념 촬영 진행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김윤희 학생을 앞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상장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상 명지전문대학교 소프트웨어 콘텐츠과 김윤희.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 완료됐습니다. 김현수 학생이 이제 수상할 차례입니다. 상장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상 영남이공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김현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상을 받고 있습니다. 영남이공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김현수 학생. 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김혜민 학생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상장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상 동국대학교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김혜민.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 완료됐습니다. 박소영 학생이 이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상장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상 동아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소영. 내용은 같습니다. 네, 시상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완료됐군요. 이제 박신희 학생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상장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상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도시교통공학 전공 박신희.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박현재 학생의 차례로 이어지겠습니다. 상장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상 동국대학교 화공생물공학과 박현지. 내용은 같습니다.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기념 촬영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건홍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상장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상 금호공고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윤건홍.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 완료됐고요. 주원석 학생의 차례로 이어가겠습니다. 상장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상 신성대학교 화장품 신소재 과학과 주원석. 내용은 같습니다.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최유병 학생의 차례로 연결됩니다. 상장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상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기계정보공학과 최유병. 내용은 같습니다. 수상 축하드립니다. 도양회 수석부원장께서 계속해서 시상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천상우 학생입니다. 상장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상 조선이공대학교 생명환경화공과 천상우.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한결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상장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상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한결.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양쪽으로 도열을 해서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단체 기념 촬영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학생분들께서는 아래로 다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부원장께서는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시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수상자는 건양대학교 의공학부 장건호
영남이공대학교 기계공학과 정강성 학생입니다. 장건호 학생 앞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함께 패널 토의를 했던 정강성 학생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시상까지는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상장, 대상, 건영대학교 의공학부 장건호. 위 학생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주최하는 제16회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직무대행 교육부 차관 장상윤 대신을 걷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의 대상입니다. 건양대학교 의공학부 장건호 학생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상을 도와주신 수석 부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제가 대신 전하겠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수상을 하게 됐는데요. 심사에서는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사평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연구센터 윤구영 연구센터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학생 포트폴리오 심사가 올해로 16년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많은 우수한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를 선정해서 좋은 결과를 많이 냈는데요. 그동안 공학 인증 대상 학생들을 위주로 했다면 올해부터는 저희가 분야를 좀 확대해서 학생 포트폴리오를 1분야로 하고 2분야는 캡션 디자인, 종합설계 분야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3분야는 그 요즘 학교들이 많이 하는 국제 협업을 하는 국내외 학생들이 같이 하는 그 영어로 만들어지는 종합설계 캡션 디자인 분야를 만들었고요. 네 번째 분야는 요새 현장 실습을 많이 진행해서 현장 실습 또는 인턴 성과를 통해서 경진대회를 하는 네 분야를 올해 처음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많은 학생들이 수상을 하게 됐고요. 여기 수상하시는 학생들도 학교로 돌아가시면 이렇게 새로운 분야가 좀 생겼으니까 내년부터는 후배들한테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간단하게 올해 대상 받은 두 학생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4년대에서 대상을 받은 장건호 학생은 1학년 대학을 시작할 때부터 목표하는 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 기반을 둔 교내외 실적과 경험이 매우 우수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교과 과정에 대한 자기 자체적인 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공학 인증에서 중요시 여기는 이수 체계를 완벽하게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설계 과목, 특히 캡션 디자인 쪽의 체계성이 매우 우수하여 이번에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남이공대 정강성 학생은 포트폴리오 체계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쌓았던 어떤 성과와 그 경력들을 분석하는 그 방법과 그 도구에서 매우 간결하면서도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많은 심사위원들의 선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진로에 대한 확고한 목표를 설정하여 사전에 철저한 필요 교과 과정을 이수했고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학습 성과 달성이 매우 우수했던 걸로 심사위원회 그 만장일치로 대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연구센터 윤구영 소장님께서 심사평을 해주셨습니다. 자, 방금 이렇게 좋은 심사를 받은 포트폴리오는 과연 어떤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직접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우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장건호 학생의 포트폴리오 제작 후기 발표입니다. 여러분, 장건호 학생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양대학교 우공학부 장건호입니다. 성과 사례 우수 사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건양대학교 우공학부 16학번 장건호입니다. 재활계층 및 스마트 헬스케어 랩에서 소속되어 있으며 대표작으로 지향성 스피커를 이용한 번호표 발급 시스템과 전자의무 기록 시스템 연동 바이탈 계측 장치 등이 있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파트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기록의 중요성입니다. 처음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의 마음은 열심히 보낸 대학 4년을 잘 정리하고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성하기에 앞서 학교 선배님들의 선례를 보기 위해 건양대 공학교육혁신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주요 수상작을 읽고 난 뒤 든 생각은 매우 많은 분량이었습니다. 많은 양의 문서에 좀 덜컥 겁이 났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외장 하드입니다. 이곳에 저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해서 항상 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대학 4년을 기록하였습니다. 매 학기마다 수강했던 강의 계획서부터 수업 과제, 제가 직접 쓴 필기까지 모두 작성을 했었습니다. 또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역시 연도별 또는 분기별로도 저장을 했었습니다. 또한 저는 교회를 가지지 않고 수많은 공모전에 도전했었습니다. 수상 여부를 떠나서 제가 해온 모든 과정들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강박에 가까운 이런 기록하는 습관은 저의 진로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좋은 재료가 되었습니다. 기록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경험은 추억이 되지만 기록한 경험은 자산이 됩니다. 열심히 살아온 나날들을 꼭 기록하셔서 내 것으로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파트는 배달하는 공학자입니다. 저는 사실상 공학과는 거리가 먼 학생이었습니다. 이과였지만 뚜렷한 진로 분야를 찾지 못했었습니다. 대신 뜻맞는 친구들과 함께 모여 학교에 남는 부지를 활용한 텃밭 동아리를 2년간 운영했던 경험이나 학교 축제 때 먹거리를 판매했던 경험 등 그저 사람들과 함께 하며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파킨슨 병을 앓아 떨림이 멈추지 않던 손 때문에 디자이너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영국의 엠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개발자 하이엔 장을 만나 그녀가 개발한 디바이스를 통해 삶을 되찾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술을 활용하여 인간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고 그렇게 의료공학이란 분야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저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꿈을 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건양대학교 우공학부에 입학하였습니다. 이것저것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며 열심히 보냈습니다. 학과 학술 동아리를 만들어서 부원들과 함께 연구활동을 하거나 다양한 교육 및 행사에 참여했었습니다. 또한 의공학 전공 대학생 연합회 활동에도 참가하였습니다. 평소 전공 공부를 할 때 내가 이해한 바를 학우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즐겨나곤 했었습니다. 따라서 학원 강사 일에도 도전해 보았습니다. 약 4개월간 대전의 한 코딩 학원에서 근무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메이커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한국 코드페어 대회에도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내기도 하였기 때문에 매우 뜻깊었던 기억으로 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노력했던 많은 활동들이 하나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열심히 달려온 결과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행사에도 저기 3층에 옥션 마켓을 지금 저도 부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발표가 끝나고 저희 팀 굿널싱을 찾아오시면은 제가 열심히 제가 만들었던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포트폴리오는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셀프 브랜딩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단순히 이목을 끌기 위해서 과하게 낯간지러운 콘셉트는 특히나 저에게 민망하게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저는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자 했었습니다. 한때 의료기기 회사에서 현장 실습을 할 때 생산 공장에서 출하를 앞둔 제품들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쏟은 노력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묘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제품을 개발, 생산, 출하하는 일련의 과정처럼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인재로서 나 자신을 시장에 새롭게 선보이는 제품에 빗대어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생산된 장고노라는 제품의 가치가 소비자에게 전달되기를 꼭 바랍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인도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며 인간다운 삶을 배달하는 의료기기 개발자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자 이번 포트폴리오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제품 생산 공정에 맞추어서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테면 제품 계획은 진로 목표, 제품 개발은 나에 대한 이야기, 자재 준비는 학과 수업에 관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생산은 실제로 행한 활동들을 설명하였으며 품질 검사는 수행한 활동을 돌아보는 부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관리는 사후 관리의 개념으로 스스로 부족한 점을 이해하고 분석해보고 미래 계획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가로 희망 기업의 인재상을 분석하여 공통되는 키워드를 뽑아보았습니다. 열정, 창의, 협동으로 대표되는 공통 인재상은 핵심 역량 주제로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의 포트폴리오가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 파트는 특히나 대학생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좀 실용적인 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보기 좋은 문서가 더 잘 읽힌다는 점입니다. 최대한 깔끔하고 단정하게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테마 색깔을 정하고 일정한 서식과 글꼴을 통해 통일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목차와 중간 표지 등을 삽입하여 읽는 독자로 하여금 쉬어가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문단은 되도록 블록 모양을 유지하여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파워포인트 기능 중에 그림 정렬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마우스를 이용하여 어렵게 작업을 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그림이나 도형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은 정말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과 지원을 위해 다양한 부서가 존재하며 그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학교육혁신센터나 링큼 3.0 사업단 등을 통해 제품 제작기를 지원받거나 다양한 특강을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에픽이라는 교내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여러 작품들을 개발했습니다. 개발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특강이나 3D 프린터를 비롯한 장비 등이 없었더라면 개발에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의 다양한 사업을 적극 활용하시어 큰 성과를 내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영감을 받는 것입니다. 학교 생활이나 제품 제작 등 많은 일들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늘 항상 그들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었습니다. 각자 다양한 진로와 꿈을 꾸고 있었으며 그 대화 속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서로를 응원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진심 어린 조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직 모두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가는 동료로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런 과정 덕분에 포트폴리오 속 저만의 메시지를 잘 담을 수 있었고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건양대학교 장건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장건호 학생의 포트폴리오 제작 후기 발표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강성 학생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는데 시상식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여러분께 이미 안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발표 영상 녹화분을 송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하기에 앞서 취업 면접으로 인해 영상으로 발표를 시작하게 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꿈을 위한 여정. 저에게 있어 꿈이란 평가장치연구원을 말하며 여정이란 꿈을 위해 달려온 학교 생활을 말합니다.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저는 포트폴리오에 잘 녹였으며 이로 인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자님의 말씀처럼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한다의 말씀처럼 전공 동아리와 공학센터 프로그램, 대외 활동을 통해 전문성, 경험, 끈기, 소통, 협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저의 포트폴리오에는 많은 색상이 있지만 그중 중요하게 생각되는 색상은 청록색과 노란색입니다. 청록색은 정서적인 편안함을 주는 색깔이며 노란색은 심리적인 자신감을 나타내는 색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제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며 저에 대한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목차는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정강성. 둘째, 평가장치 개발 경험. 셋째,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 넷째, 성공 취업 준비물. 각 목차의 첫 장에서는 목차에 대한 짤막한 설명과 함께 그 목차에서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를 나타내는 정강성의 파트 구성은 제가 키워왔던 5가지 역량에 대해 근거와 함께 작성하였으며 학부과정 동안 수업에 들었던 중요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집어넣었으며 학점과 평균 학점을 적었습니다. 또한 저의 꿈의 무대가 되기 위한 만도인 목표 기업 분석을 통해 제가 어떠한 점이 부족한지, 어떠한 점이 뛰어난지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제가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평가장치 개발 경험과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에 나타내는 목차에서는 제목과 기간, 역할, 배운 점을 하나의 틀로 묶어서 맨 위에 표시하였으며 중간에는 제가 직접 설계한 모델링이나 제작 결과물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그 밑에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고서와 단체 사진에 대해 추가적인 내용과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장에 제가 해왔던 것을 다 표현하기 어렵다고 느껴 저는 뒷장을 활용하여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적었습니다. 지금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제가 미국 대회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활동해왔던 것들을 기록했으며 학생들과 어떻게 소통을 했고 어떻게 실패를 했고 어떻게 기술 점검을 통과했고 어떠한 서류를 준비했는지에 대한 총 5장의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목차에서는 성공 취업 준비물이라는 파트인데요. 이 파트에서는 영어와 체력과 사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영어 능력, 토익 이렇게 문법을 나타내는 언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직접 현지인과 부딪힐 수 있는 언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필리핀 어학연수와 미스 카니발 한국 대표로 참여하여 다양한 외국인과 소통하며 문화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목차를 구성하기 위해 제가 활동했던 활동 증명서와 단체 사진을 넣었으며 이로 인해 배운 점을 간략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학부 과정 동안 해왔던 것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공 동아리이며 둘째는 공학 프로그램이며 셋째는 대외 활동입니다. 그중 첫 번째인 전공 동아리는 비행기를 제작하는 팀웨이, 자동차를 제작하는 CR&D에서 활동하였습니다. 먼저 자작 비행기 동아리인 팀웨이에서는 실제 항공기의 축소 모델을 만들거나 저희가 직접 계산 과정을 통해 도출하는 비행기를 설계하여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동아리 활동입니다. 이러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저는 착륙장치 개발을 경험할 수 있었으며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어떻게 후배들을 통솔하며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며 성장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금년도 8월에 있었던 통합경진대회인데요. 저희가 여기에서는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였지만 부원들끼리 어떠한 점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점을 배웠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페이지는 저희가 한국 최초, 전문대 최초 타이틀을 갖고 있는 SA 에어로 디자인에 출전한 사진입니다. 한국 최초로 출전하다 보니 저희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어떻게 규정을 분석해야 하며 어떻게 저희가 제작한 것을 미국으로 보낼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며 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물류회사나 먼저 해외 대회를 경험해왔던 선배들이나 다른 학교에 연락하며 방법을 공유하며 이렇게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동아리에서는 현가장치 개발 팀장까지 맡았으며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엑셀 시트를 활용하여 계산식을 조금 더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제가 만들었던 내연기관 부문의 차량 2대입니다. 왼쪽에 완성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KSA 출전했던 차량이며 미완성 차량은 2020년도에 열린 KSA 출전 차량입니다. 이 두 가지 사진을 보면서 저희가 어떠한 점이 부족했고 잘해왔는지 분석할 수 있었으며 그것을 통해서 2020년 전기자동차와 2016년 자동차 부문에 출전하여 주행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다양한 공학센터 프로그램에 거의 모든 것을 참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점을 받아 이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공학 페스티벌 BJ, IoT 경진대회, 대구 남구 대표 캐릭터 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하며 설계 능력만 키우는 것이 아닌 시장 조사를 어떻게 해야 하며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대외 활동으론 필리핀 어학연수와 풋살 동아리, 국가근로학생을 통해 체력, 사무, 영어를 능력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했고 활동을 많이 한 것이 역량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 과정을 하면서 믿어주신 분들도 있었지만 믿어주시지 않는 분들도 계셨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믿어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이재찬 교수님, 박재은 교수님, 이종락 교수님, 김하영 선생님, 최혜리 선생님, 박기훈 선생님, 김격탄 선생님, 또한 저희 동아리원이며 제 소중한 동기인 김병국, 이우정, 최준석, 김산 이렇게 제 동기들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항상 저를 응원해주고 제가 힘들어하면 옆에 있어준 제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강성 학생의 영상 소감 발표였습니다. 믿어준 사람도 있고 믿어주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믿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한다. 믿어주지 않은 분들에게도 감사는 하겠죠? 네, 정강성 학생의 영상 발표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우수 사례 발표까지 저희가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2022 산학관 소통포럼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12시 30분까지 대략 15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기념 촬영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께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한 팀 올라가서 찍고 비켜서 주면 그 다음 팀이 찍는 것으로 여러분이 좀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22 산학관 소통포럼 여기에서 마무리 짓습니다. 아나운서 박기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